대표팀 감독을 뽑는 걸 신입사원 공채처럼 한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는 없다.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감독을 추천했다는 거. 예. 이거 심각한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 말은 이런 거잖아. 에이 뭐 그거 갖고 그래. 야 물밑에서 다 하는 거야 그거. 누가 그 공정성 이런 걸 따지나? 벤투 감독만 해도 본인이 4년 계약 아니면 안 하겠다고 고집해서 결국 합의를 못 봤다라고 했어. 자, 잘 기억해봐요. 4년 너무 길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돈 문제도 있잖아. 오케이, 맞지? 요 인터뷰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선진국들은 감독을 뽑고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을 되도록이면 지켜주려고 한다. 우리 축구 팬들은 바꾸라는 요구를 너무 자주 한다. 감독을 새로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대표팀의 지금 문제가 뭐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감독이 적합하냐 한국인 감독이 맞냐를 결정해야 된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 돈은 그 다음 순위다. 지금 뭐라고 그래 스스로가 야 감독 뽑을 때 중요한 건 우리 대표팀의 방향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가장 문제다. 그랬으면 벤투 감독 그냥 가는 게 맞았지. 그게 맞았지. 네. 근데 지금 자기가 뭐라고 그래 다른 요 같은 기사인데도 4년 계약 요구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받냐고 돈이 얼만데. 이 인터뷰 내에서도 자기가 안 맞아. 안 맞는다니까. 감독 선임을 신입사원처럼 공정하게 진행할 수는 없다. 이 한 매체와의 네네. 인터뷰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거 기사를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읽어봤거든요. 어때요 느낌이? 일단 조금 제가 욱한 부분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 질문과 문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있죠. 예. 첫 번째 질문으로 숱한 비판과 가족 반대에 무릅쓰고도 4선 도전을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 성과도 있는데 언론에 비친 대로 끝나는 거 너무 억울해. 다시 한번 정당한 평가를 좀 받고 싶었다. 이렇게 밝혔고 두 번 여기서 슬슬 욱이 올라와요.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억울하다는데. 당선은 됐지만 외부 시선은 좀 곱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랬더니 본래 남 앞에 서거나 잘하는 일을 자랑하는 걸 좀 싫어해요 제가.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한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번에 소통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어요. 왜 윗분들은 뭐만 하면 소통위원회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 지가 잘못한 얘기 절대 안 해. 오해야. 예. 내가 니네들 소통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홍보팀 조직이거든요 원래. 맞아요. 똑같아. 진짜야. 이거 패턴이야 패턴. 홍보팀 조지는 거 있어. 야 내가 엄마 나의 진심을 소비자들이 몰라봤잖아. 야 홍보팀 다 올라오네. 이 새끼들 소통위원회 다시 만들란 말이야. 딱 얘기해. 소통을 되게 본인이 계속 얘기를 해요. 여기서 뭐 그거 질문도 있을걸요? 본인이 12년 동안 제일 잘한 거랑 못한 거. 그러면 잘한 거는 이제 그 디비전 시스템 만든 거래요. 네. 못한 거는 소통을 못했다. 뭐만 하면 다 책임이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못한 거는 자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예. 소통을 못한 거다. 소통을 못했다. 정말 대박. 그것이 내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소통이 약해서 내가 잘한 부분은 잘 안 드러나고 그쵸. 못한 부분은 이제 그 언론에 좀 드러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실린 것 중에 이게 가장 좀 솔직히 많이 화가 나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일단 우리 축구 팬들이 홍명보 감독의 이제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을 많이 지적을 해 왔고요. 네. 지금도 이제 그게 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다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몽규 회장이. 대표팀 감독을 뽑는 걸 신입사원 공채처럼 한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오히려 기업에 필요한 CEO를 협상을 통해 모셔오는 셈인 건데 모든 사람 눈높이에 어떻게 맞추냐? 다른 나라도 대표팀 감독 뽑을 때 절차적 공정성만 강조하지 않는다. 변수가 많고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물론 축구 팬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더 세심하게 노력하지 못했다는 건 반성한다. 라면서 벤투 감독만 해도 본인이 4년 계약 아니면 안 하겠다고 고집해서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예. 인터뷰를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봐서. 이거 좀 심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밑에도 보면 예. 황선홍 감독, 그러니까 저 벤투 감독과 황선홍 감독 요 얘기. 저 얘기 뭐냐면 벤투 감독이 아무리 잘했어도 다음에 못하면 사람들이 또 교체라고 뭐라고 그랬을 거다.
황선홍 감독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가지고 좋았는데 파리 못 갔다고 역적대에서 뭐 비판한 거 아니냐. 네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마치 평론가처럼 평론하고 있단 말이야. 제3자처럼. 여기에 자기가 핵심이었다고. 예를 들면 황선홍 감독이 파리올림픽 못 가는 건 만약 일반적으로 쭉 우리가 준비했는데 못 가, 경쟁을 했어 못 가.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하겠지. 근데 왜 못 갔어? 이거 안 나? 아니 그때 뺐잖아. 아니 파리올림픽 바로 직전 파리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국가대표 감독이 공석이어서 그러니까요. 바로 어디야 저기 중동 가서 마지막 평가전 하는데 거기 감독을 빼앗아서 여기서 임시 감독으로 평가전을 치르게 한단 말이야. 네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우리가 이 말도 안 된다. 아니 임시 감독 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 우리나라 감독이 얼마나 많은데 임시 감독 한두 경기잖아. 그럼 누구에게 맡기고 황선홍 감독은 눈앞에 당장 열리는 파리올림픽 그거에 집중하게 해라. 그런데 그때 누가 그거 시켰어? 견임을. 그거 자기가 시킨 거잖아. 그렇지. 그래놓고 와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누가 보면 완전 평론가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 맞아요. 자기 책임이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벤투 감독 얘기도 그래. 뭐 벤투 감독 봐. 벤투 감독만 해도 본인이 4년 계약 아니면 안 하겠다고 고집해서 결국 합의를 못 봤다라고 했어. 자, 잘 기억해봐요. 벤투 감독만 해도 본인이 4년 계약 해서 나는 4년 너무 길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돈 문제도 있잖아. 오케이, 맞지? 요 인터뷰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몽규 감독 회장이 했던 말이야. 이 인터뷰에 나와. 선진국들은 감독을 뽑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을 되도록이면 지켜주려고 한다. 우리 축구 팬들은 바꾸라는 요구를 너무 자주 한다. 감독을 새로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대표팀의 지금 문제가 뭐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감독이 적합하냐 한국인 감독이 맞냐를 결정해야 된다. 너무나 맞는 말이지. 돈은 그 다음 순위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라고 그래 스스로가 야 감독 뽑을 때 중요한 건 우리 대표팀의 방향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가장 문제다. 그랬으면 벤투 감독 그냥 가는 게 맞았지. 그게 맞았지. 네. 근데 지금 자기가 뭐라 그래 다른 요 같은 기사인데도 4년 계약 요구하는데 내가 어떻게 받냐고 돈이 얼만데. 이 인터뷰 내에서도 자기가 안 맞아. 안 맞는다니까. 그렇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게 맞으면 벤투 감독 비전이 별로였어. 그렇지. 난 벤투 감독의 축구 철학이 우리랑 안 맞았으면 맞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야 4년이었는데 야 그거 내가 어떻게 봤냐? 또 하나 못하면 또 사람들이 교차로 날릴 텐데. 이게 난 일단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거예요. 대표팀 감독을 뽑는 걸 신입사원 공채처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는 없다. 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이 전체적인 인터뷰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인식이라고 생각해. 인식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현재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 공정, 정의 이런 거에 대한 게 없어. 없어요. 예. 아니 그리고 밑에도 그러잖아. 그 공정성만 강조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공정성도 중요한 거죠. 그죠? 너무 감독 당연하죠. 뽑을 때 또 그에 대한 능력도 중요한 거야. 당연하죠. 다 중요한 가치인 거야. 예. 근데 갑자기 어떻게 투명하게 하냐? 어떻게 공정하게 하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결과만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뽑을 때 아니면 그 과정에서의 절차, 규정을 얼마나 잘 지켰냐, 공정하게 했냐. 특히나 요즘 우리 사회는 공정에 대한 게 가장 강하잖아.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달라진 시대에 대한 인식이 없어. 나 그래서 이거 보고 알았어. 그래서 그동안 문체부나 우리 팬들이 그 문제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아니다라고 왜 얘기했는지 알겠어. 그렇지. 문제인식이 완전 우리랑 달라. 완전 다른 거. 박지성이 그 정몽규 회장 체제 계속 비판하면서 지난해 했던 말 기억나요? 이제 결과가 좋으면 사람들은 이번 감독 선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다 잊을 거라고 축구협회는 생각하지만 난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세상이 달라졌다. 이제 결과가 좋아도 이렇게 감독을 뽑는 데 있었던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그게 지금 시대에 딱 맞는 문제의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어. 야, 다 결과에 따라 다 바뀌어. 결과 좋으면 다 잊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절차 뭘 하나 조금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 두 가지 핵심이 기억나? 문제였는 홍명보 감독 뽑을 때 문제 좀 크게 두 가지. 나머지 다 빼고. 두 개 하나는 그거 있잖아.
권한이 없는 이임생 이사가 감독을 추천했다는 거. 예. 원래 이사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거잖아.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했단 말이야. 두 번째, 이사회가 추임받았었는데 나중에 절차 위반을 했던 거잖아. 이건 심각한 문제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 말은 이런 거잖아. 에이, 뭐 그거 갖고 그래. 그냥 물밑에서 다 하는 거야, 그거. 누가 그 공정성 이런 걸 따지나? 아, 이게 진짜 문제의식이 진짜 크고, 이제 큰일 날 사람이구나. 아, 이거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저 사람은 일단 그냥 기본 정신이 저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 그래? 아마 이랬을 거라고. 출발선이 달라. 일단 출발선이. 진짜 옛날 사람인 거야. 네. 그러니까 요즘 공정성이나 요즘 시대 인식을 몰라.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아까 거죠. 얘기했잖아. 꼭 대표들, 사장들은 문제 생기면 홍보실 조직이거든. 그렇지. 네가 임마 기자들 안 만나고 네가 임마 소비자들하고 소통 안 하니까 문제되잖아. 그래서 애들을 조져요. 지가 잘못한 걸 모르고. 이게 그런데 더 웃긴 거 얘기죠. 소통 그래서 더 강화하자고 소통위원회 만들었잖아. 네네네. 소통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기사 읽어보세요. 트럼프 정부를 봤더니 정몽규 회장이 한 얘기야. 트럼프 정부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정부를 봤더니 26살짜리 대변인이 동영상이나 유튜브 이런 데 나온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막 대응을 하더라. 얼마나 이런 게 중요하냐. 따박따박 대응을 하더라. 그래서 난 소통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야. 나도 이제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야. 예. 제가 첫 번째 아까 했던 것처럼 소통이 문제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두 번째는 그럼 이제 26살, 그러니까 트럼프는 26살짜리 대변인을 쓴 거야. 그래서 막 동영상 유튜브 이런 데 막 대응을 했다는 거야. 네네. 이번에 소통위원회의 위원장 되신 분을 제가 알아요. 소통위원장. 모 종이신문 편집국장 출신이에요. 아, 예. 저보다도 한참 위입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하시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안 맞잖아. 네. 그분이 어떻게 하겠냐고. 홍보팀장이 있고요. 밑에 소통위원회를 또 만든 거야. 약간 옥상옥이기도 합니다. 아, 예. 난 그 대변인 만든다는 거거든 지금. 그렇죠. 그럼 홍보팀장하고 소통위원회하고 두 개 조직을 만들었는데 어. 이 둘이요 회사 출신이 똑같습니다. 다 쉽게 얘기하면 종이신문 출신들이에요. 지난번 문제 터졌을 때도 여기 홍보팀장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기자들 종이 신문에 쓰는 기자들만 만나요. 그것도 일정한 직급 이상들 팀장 뭐 예를 들면 그것도 몇 명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신문 이런 데도 잘 안 만나.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세상이 달라졌는데 더 많이 난 예를 들면 커뮤도 있으면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소통도 거기서도 해야 되고 그럼. 유튜브도 해야 되고 더 다양하게. 예. 근데 여기 실제로 그런 데를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배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옛날 사람들이야. 아, 저 박 기자. 아, 저 김 기자 한잔해. 이런다고 소통이 되겠니? 안 되지. 오히려 불통이다, 불통. 요즘 사람들이 정보나 뉴스를 읽는 거를 신문 기사로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원오브 데미지 그것도 거기서도 정보를 얻지만 그게 아닌 공간에서 훨씬 더 많은 소통과 정보를 얻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신문 너무 올드하구나. 진짜 올드. 그러면서 뭔 소통이야. 알겠습니다. 이거 참 진짜 이게 하루하루 뭔가 이해 안 되는 것도 근데 어떻게 나는 저 언론 인터뷰에다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치. 나는 그거 자체가 일단 저 워딩 자체가 원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 어떻게 무서운 말이잖아. 내가 만약에 뭘 했는데 투명하고 공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하지? 아무리 속으로 생각해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면접 봐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CEO 같은 그 회사에서 데려올 때 CEO들을 우리가 모셔온다. 그것을 뭐 지원받아서 3-4명 이렇게 면접 보는 거 아니지 않냐 이 생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과르디올라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뭐 절차 이런 거 안 하고 데려오면 됩니다. 그 정도면 모셔와야 되면 근데 우리가 그런 감독을 데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공정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몇 개의 프로필을 두고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페노가 얘기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정몽 계장이 난 뭘 얘기하려고 하는 어떻게 감독하는데 무슨 다 공개 채용을 합니까 이런 건데 그래도 최소한의 절차와 규정은 지킨다고요. 아니 전력강화위원회를 만들었으면 거기서 추천권란이 있어. 왜 우리가 저 축구협회 정관을 만들고 거기다가 규정을 만듭니까? 그거 지키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지킨 거를 감사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받았고 그거 다시 항소했잖아. 축구협회가. 근데 네네네. 니네 항소
기각됐어. 축구협회. 문제가 있었다고 했단 말이야. 추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추천했고 이사회 추인을 받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단순히 공개 채용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다른 문제를 섞어버려서 얘기한단 말이야 자꾸. 예. 아무튼 뭐 참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지금 이제 인식 자체가 이렇다는 거가 그동안 진짜 그렇게 소리쳐 왔는데 지금 인식 자체가 그런 거잖아. 인식이. 와,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동안 막 얘기를 했는데 어디를 따보고 얘기한 건가 그러니까 싶기도 벽보 하고. 얘기한 거야 지금. 근데 이거 딱 읽어보니까 약간 축구 팬들을 약간 그냥 좀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맞춰보지. 네, 축구 그러니까. 팬들을. 니네 축구 잘 모르잖아. 냄비 팬이다라는 거잖아요. 네. 한 경기 이기면 좋아하고 지면은 뭐라 한다. 그렇지. 이런 뉘앙스거든요. 우리는 뭐 계속 교체하려고 한다. 선진국들은 안 그러는데. 맞아. 근데 잉글랜드 대표팀이 욕 엄청 먹었거든요. 막 결승 가도. 예. 그런 것도 잘 모르면서 막 얘기를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에이 한국 축구 팬들 이런 마인드로 이끌고 있다. 그렇죠. 예. 축구협회를. 우리 축구 팬들을 아래로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겠죠, 뭐 사실. 그쵸,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국회 나갔을 때 그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왜 우리하고는 다르게 세상을 쳐다보느냐. 그러니까 그게 본질이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시대의 상식이나 공정이나 아니면 언어나 이런 게 왜 우리랑 완전 다르지?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당연하더라고.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그렇지. 진짜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30대에 아마 어디 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걸? 그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온 거잖아. 예. 항상 주위에 회장님 이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겠어?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왜 니네와 소통해야 되는데 내가 왜 니네 의견을 알아야 되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야. 어디 가서 PT 한 번 안 해본 사람이야. PT 한 번 안 해보니까 발표를 못 하잖아. 발표를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겠지 누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봐서 인터뷰하면 안 돼. 맞아. 그리고 저 인터뷰 분명히 체크가 됐을 텐데도 저 정도면 심각한 거야 진짜. 예, 알겠습니다. 아휴, 좀 안타깝네요. 하긴 뭐 이제 달수형처럼 정장 입고 뭐 사과를 해봤어. 근데 그런 거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지금까지 온 거지. 이렇게 좀 답답하면 져서 네. 정몽규 축구의 시대? 축구의 시대. 벌써 까먹었어. 읽어보시면 축구의 됩니다. 예, 제가 홍보 한번 또 축구의 시대. 축구 시대.